아동 발달과 지능 개발을 연구하는 인투앤TV입니다. 저는 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또 밖에서는 지능검사, 심리검사를 하면서 지능의 문제나 학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지학습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보통 어머님들은 아이를 키울 때 또 아이와 놀아줄 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아이랑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떻게 놀아줘야 아이의 지능 개발에, 인지 개발에, 인지 기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지능이 단계적으로 또 점차 체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놀이 활동이 달라지게 되겠죠. 아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의 능력과 상관없이 너무 아이의 능력에 비해서 쉬운 놀이를 하거나 너무 어려운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가 흥미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즐겁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지능 개발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6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 6가지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지금 연령에 맞게 지능이 잘 발달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영역에서 조금 빠르거나 느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놀이 활동을 계획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와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아이의 지능 개발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을 집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알려드릴 기준은요. 만 2세에서 3세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릴 지능 개발 활동은 만 2세에서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개월수로 따지면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이거든요. 이 시기 아이들은 첫째, 크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기별로 점점 작은 것 혹은 점점 큰 순서대로 집에 있는 과일을 놓아 본다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크기별로 나열해 본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쉽지만 이 시기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에요. 이런 교구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쌓기 교구들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이런 교구들이 없어도 이런 뭐 귤이나 사과나 아니면 집에 있는 장난감들을 활용해서 점점 작은 순서대로 점점 큰 순서대로 이렇게 크기별로 놓아보는 것을 엄마가 보여주고 아이 혼자 해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좋고요. 또 여러가지 물건들을 크기별로 나열한 다음에 제일 큰 것을 골라보거나 제일 작은 게 뭐지? 하면 제일 작은 것을 집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에 만 2세에서 3세 아이들은 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많고 적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 아이들은 과자를 엄마랑 잘라서 나눠 먹으면서 조금 더 큰 것을 이해하고 조금 더 큰 쪽을 자기가 먹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과자를 잘라서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사탕을 한 손에 쥐고 양손에 이렇게 쥐고 어느 쪽 사탕이 더 많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양을 이해한다는 건 주스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주스를 컵에 따라서 어떤 컵에 있는 주스가 더 많고 어떤 컵에 있는 주스가 더 적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에서만 양을 비교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에서 양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높게 3개를 쌓는 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하는 거나 똑같은 길이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똑같은 양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응용해서 과자를 높게 5개를 쌓고 또 바닥에는 한 3개를 놓거나 아니면 더 많은 8개를 놓거나 했을 때 쌓은 것과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해 있는 것들을 그런 기준의 높이나 길이에 상관없이 이 양이 그 과자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거든요. 이런 놀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게 더 많은지 엄마랑 아빠랑 맞춰보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맞추면 과자 하나 먹고 또 과일도 어떤 게 더 많은지 맞추면 하나 먹고 이러면서 즐겁게 놀이를 통해서 엄마와 이런 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3번째 활동은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만 2, 3세 즉 24개월에서 36개월에 속한 아이들은 공간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전의 아이들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저기 가서 책상 위에 있는 공좀 가지고 올래 하면 아이가 책상 위에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막 헤매거든요. 그런데 만 2세가 지나면 이제 서서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위, 아래, 옆에,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책상 아래에 있는 축구공 좀 가져올래? 하면 가서 책상 아래를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 책상 위에 있는 농구공을 좀 갖다 줄래? 하면 책상 위에 있는 농구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 오른쪽의 개념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공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공찾기 게임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치에 대해서, 공간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낱말의 의미, 위의 의미, 아래의 낱말, 아래라는 낱말의 의미 또는 옆에, 오른쪽, 왼쪽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 뭐가 있지? 지금 왼쪽에는 뭘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공간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4번째, 이 시기의 아이들은 유사함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블럭이 막 복잡하게 지금 널려 있잖아요. 이것들을 색깔별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블럭끼리 분류해서 그릇에 넣고 또 노란색 블럭끼리 모아서 분류해 넣고 또 초록색 블럭끼리 한 곳에 모아서 놓고 색깔별로 분류할 수 있고 또는 크기별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큰 것끼리 또 작은 것끼리 혹은 모양별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별 모양, 하트 모양 이런 식으로 다른 모양끼리 같은 모양끼리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유사함을 인식할 수 있고 어떤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5번째는요. 이런 유사함에 대해서 아는 아이들은요. 이제 사물 분류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면 아이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악기별로 소리를 내는 악기끼리 모아두고 또는 장난감 중에서 내가 가지고 노는 인형만 따로 모을 수 있고 또 한쪽에는 내가 가지고 노는 블럭끼리 모을 수 있는 블럭은 블럭끼리 용도에 따라서 또는 기능에 따라서 혹은 모양에 따라서 사물을 이렇게 분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엄마가 조금씩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시킬 수 있어요. 얘야, 우리가 이제 놀았으니까 우리 이제 물건 정리하자 하면서 스스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정돈 습관도 기를 수 있지만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인지 기능 이 발달이 되고 자연스럽게 지능 개발과도 연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별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안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퍼즐 맞추기 같은 것들이 사실 지능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를 심리상담센터나 아동발달센터에 가서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소검사 중에 하나가 이런 퍼즐 맞추기예요. 그런데 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평소에 이런 퍼즐을 맞추기를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집에서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아도 재미있는 놀이식으로 엄마가 제시를 하면, 그리고 같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거나 어렵다고 느끼다가도 계속 이렇게 접해보다 보면 친숙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3조각 퍼즐 정도가 알맞고요. 4조각 이상이 넘어가면 아이한테는 아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조각이나 3조각 정도의 퍼즐을 준비하셔서 놀이를 하면 아이의 지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 쉬운 게, 이 연령대 아이들한테 제일 쉬운 게 과일 맞추기, 과일 모양 맞추기, 혹은 신체 퍼즐, 신체 모양 맞추기, 이런 것들이 제일 쉽고 제일 친숙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퍼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만 2세에서 3세 아이들에게 중요한 지능 개발 포인트 6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지금 설명을 보시면서 내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겠다, 그럼 이 부분에서 집에서 내가 이렇게 놀아줘야겠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연령에 맞는 현실적이고 좀 적절한 그런 놀이를 할 때 지능 개발이 촉진이 되고 아이의 발달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에서 부담 없이 아이와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투앤TV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거나 또 그와 관련되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